남자가 오빠라고 그러니까 참 그러네요. 저는 이렇게 어디에 가나 이렇게 박수 많이 치시고 막 소리 많이 지시는 분들은 보면 보통 잘생기고 예쁘고 돈 많고, 근데 진짜 중요한 거 건강하고, 예, 앞으로 더 건강해지고 그 에너지를 바탕으로 주머니에 막 100억, 200억씩 꽉꽉 집어넣는 사람들이 보통 인사할 때 박수와 함성을 많이 하더라고요. 반갑습니다. 윤택입니다. 네. 야, 이런 분위기 좋아요. 이런 분위기 좋아요. 우리 연예인들은 뭐 기본적으로 인기를 먹고 살잖아요. 인기가 뭐예요? 사람의 기잖아요. 네. 사람의 기. 사람의 기. 내가 인기 있는 거를 직접 체험하고 그걸 느껴야지만 다시 또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지만 항상 받은 거를 되돌려주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제가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담입니다만, 저는 항상 후배들한테 인사를 잘해라. 너를 알아봐주고 너를 사랑해주는 사람한테 무얼로 보답할 거예요? 지나다가 얼굴 마주치면 인사하고, 그게 세금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세금을 내라. 그리고 네가 만약에 나 얼굴이 너무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막 사진 찍자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러면 우리도 연예인이 사람인데 아플 수도 있고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도 있고 가정사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사람 일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는 얼굴을 가려라. 너인 척을 절대 하지 마라. 그리고 다니고 얼굴을 지금처럼 이렇게 내밀었을 때는 반갑게 안녕하세요. 길거리 가면 먼저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타서 가만히 하지 말고 안녕하세요 하면 어머머머머 네네 사진 찍어주고, 이게 세금인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합당하게 공식적으로 아주 정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뭐 저희 개인적인 삶을 일단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하면 보통 박수 한번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늘은 제가 나는 자이다를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개요는 그렇습니다. 나는 자이다를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면서 저의 삶의 변화, 네,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참고로 나는 자이다는 2012년 8월 22일 날 첫 방을 시작해서 올해가 이제 14년 차가 됐습니다. 연차로 14년 차가 됐어요. 강산이 한번 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제 인생도 조금씩 이 자연과 동기화되면서 무언가를 깨달으면서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지만 머리 크기는 자꾸 못 내려놓더라고요. 자, 우리가 자연인 이걸 얘기하기 전에 자연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네, 자연. 그 자연은 왜 좋을까요? 왜 좋을까요? 뭐 본인이 자연을 좋아한다. 보통 좋아하죠. 산과 들과 강가와 바닷가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우리는 자연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자연은 무슨 뜻일까요? 자연은 불교 용어에서 왔다고 그래요.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연자입니다. 스스로 그러한 거예요. 누구도 그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났더니 그냥 자연이 있어요. 그 얘 어떻게 난 거야? 뭐 나도 어떻게 태어난지 모르는데 나머지 것이 어떻게 태어난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자자에 그러할 열자를 썼어요. 얘 스스로 그러하고 얘가 스스로 그러한데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를 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인 거죠. 자, 그러면 자연이 좋은가요? 네. 목소리 좋습니다. 저렇게 박력 있게 얘기해 주시면 좋아요. 자연이 좋은가요? 그죠? 그냥 우리가 어디를 가나 창문을 탁 열었을 때 시원하고 깨끗한 공기와 풍광, 기분이 좋잖아요. 우리는 어디 살아요? 도시에 살죠. 우리는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우리는 원래 자연에서부터 태어나서 왔잖아요. 그러면서 도시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편리함을 위해서 자연과 바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짓거리가 뭐예요?
자꾸 도시 안에 빌딩이, 그래서 우리 콘크리트 빌딩이라고 그러잖아요. 콘크리트 정글이라고. 거기다가 이제 와서 뭘 하고 있어요? 자꾸 공원을 만들고 있잖아요. 나무를 더 심고. 도시인데 도시를 다시 숲화시키고 있죠. 그게 우리 본능대로 가는 거예요. 자연을 찾아서. 그래서 자연을 즐기려면 꼭 바깥에 나가서 꼭 즐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보면 집 근처에 소공원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햇살을 즐기고 나무랑 교감하고 무언가 풀냄새를 맡으면 우리는 자연과 동기화가 되고 즐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으로 엄청나게 편하게 살아요. 물 틀면 뜨거운 물 팡팡 나와야 되고, 물 쫙 내려가서 변기물 한번 딱 내리면 그냥 우르르 해가지고 냄새 하나 안 나고 쭉쭉 나가고 이런 편리한 삶을 살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도시화시키고 자꾸 자연이 없다가 그 자연을 우리가 이제 자꾸 찾아내요. 그래서 선진국을 표현할 때 선진국의 그 지표수에 도시 안에 녹지가 얼만큼 있느냐가 한 가지 포인트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바로 자연을 찾는 이유죠. 근데 자연에 가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톤치드라는 거 있죠. 피톤치드 나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 저는 뭐 사실 들어올 때마다 이게 뭐 피톤치드라는 게 정확한 용어는 우리가 찾아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이 숲에서 주는 살균 효과잖아요. 근데 이 피톤치드가 우리 몸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살균하고 주변에 살균도 하고 하는 그 피톤치드. 그러는데 자, 그러면은 피톤치드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얼마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제가 한번 문제를 한번 내볼게요. 피톤치드는 산이 있어요. 산. 그러니까 뭐 식물이 많은 곳에서 나오겠죠. 그러면 산 정상, 산 중턱, 산 아래 이 세 군데, 위부터 산 정상, 산 중턱, 산 아래 어디에 제일 많을까요? 산 아래. 산 아래. 와, 확실합니까? 그래요? 이걸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데 정답이 맞습니다. 피톤치드는 공기보다 좀 무겁죠. 휘발성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밑으로 내려와요. 그러면 이 피톤치드는 아침, 점심, 저녁 언제가 제일 많을까요? 점심이요. 아침 같은 지금 우리 한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아침 같은데 하고 있었어요. 자, 아침 또 점심, 아침, 저녁. 아마 저런 분들 좋아요. 제가 볼 땐 이제 구색을 맞춰주는 거예요. 이게 구색을 맞춰주는 저런 분들 진짜 박수 한번 주십시오. 네. 뭐 본인이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피톤치드는 점심에 제일 많아요. 12시에서 1시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정오에 햇빛이 가장 많을 때 광합성이 이루어지면서 피톤치드를 쫙 뿜어내는데 왜 산 아래 많아요? 뿜은 게 산 밑으로 쭉 내려오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12시부터 1시, 2시 뭐 그때 식사하시고 이 산 밑에 둘레길을 1시간 정도 다 이렇게 걸으면 살균 효과와 함께 깨끗한 숲의 공기와 그런 것들로 쫙 돌면서 건강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자연인을 꿈꾸잖아요. 그 보면서 자연인을 도대체 왜 보는 거야? 그 사람들 막 좀 지저분한 것 같고 왜 그 산속에 있는 사람을 왜 자꾸 가지고 막 아프고 뭐 망하고 뭐 그리고 저기 뭐야 사회에 적응 못 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 뭐 범죄자 아니야? 도피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꾸 거기를 쳐다보고 있어요. 부인이 그만 봐. 혼자 들어갈 거야?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 나는 힐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대리만족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왜 거기 들어가서 살겠어요?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만약에 자연인으로 들어가요. 예? 여건이 됐어 내가. 야, 이제 막 산에 들어가서 살 수 있어. 그럼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가장 좋은 곳을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강원도 평창에 가면은 슬로건이 있어요. 해피 700. 인간이 살기 가장 좋은 고도가 700고지랍니다. 그래서 강원도 평창 가면 해피 700. 우리가 사는 곳이 인간이 가장 살기 좋다는 700고지예요. 확 떠들어요. 근데 우리는 어디 살아요? 700고지 안 살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그래? 야, 그럼 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려면 내 몸이 바이오리듬이 정상적으로 팍팍 돌고 좋은 데가 어디야? 700. 강원도 평창으로 가야 되나? 좋아. 700을 찾아가요. 첫 번째 조건 하나 나왔어요. 이제 우리가 좋은 데를 찾는 거예요. 700. 자, 그러면 해는 어디로 들어야 돼요? 그렇죠. 남향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남향. 자, 그러면 우리 뭐가 있어야 돼요? 물! 물 없으면 죽어요. 한 잔 마셔. 물 없으면 죽어요. 전기 없이는 살아요. 물이 없으면 안 돼. 자, 그러면 이왕이면 내가 사는 곳에 피톤치드는 화렵수에 많이 나온다, 침엽수에 많이 나온다. 그렇죠. 너무 똑똑해들. 야, 자, 이왕이면 침엽수가 많아. 소나무, 그죠? 대표적인 거 소나무. 이런 침엽수가 많은 곳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난 조용히 살고 싶어. 그죠? 난 조용히 살고 싶어. 그러면 어디로 가야 돼요? 700고지에 물 있고 남향이고 침엽수에 어디 가야 돼요? 구규림, 경계. 내 땅 뒤로는 구규림이어야 돼. 그럼 나는 자유롭게 지혜가 개발이 안 돼. 개발이 안 되니까 오염분이 없어요. 깨끗한 물이 그냥 청정으로 그냥 바로 탁 마시고 아 좋다 시냇물 소리 들으고 그런 깨끗한 가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해가 잔뜩 들려면 골망이 어디서 어디로 터져야 돼요? 동에서 서로 터져야 하루 종일 해가 들어와요. 그래야 겨울에 춥지도 않고 난방비가 안 들고 봄부터 내 텃밭을 키우는 작물들이 햇살을 보고 깨끗한 물이 쭉쭉쭉쭉 쏟아지는 데서 얼마나 잘 자라요. 쫙쫙쫙쫙쫙 잘 자라면 상추를 쳐보는데 상추가 팍 나고 이때만 이렇게 하면 뭐예요? 된장 탁 해가지고 밥에다가 탁 넣어서 고기도 필요 없어요. 고추 딱 산지직송 1m요. 산지직송 딱 따가지고 빡 찍어가지고 딱 먹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땅이 있다 없다? 없어. 없어. 다 주인이 다 가지고 있어. 누구? 다 서울 사람, 뭐 대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눈 좀 떴다 하면 그런데 다 가가지고 미리 다 섭렵하고 있죠. 없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어떻게 좀 비빌 언덕 뭐야? 선산? 선산 있나 좀 비벼보고. 저 여기 저 종신인데요. 종신애가 어디예요? 가가지고 싸게 임대해야죠. 어차피 뭐 우리가 그거 갖고 죽을 거 아니야. 그거 가져가요? 안 가져가니까 그러면 싸게 임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산 속에 들어가면 자연인들이 막 거기서 사는데 그 사람 땅이면 그 사람도 부자 아니에요? 뭐가 자연인이에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봐요. 누가 살겠나? 1년 한 1000평 1년 임대하는데 100만 원. 그 땅 주인은 좋아해요. 왜? 사람이 거기서 지켜주니까. 사람이 들어가면 무언가를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뭐가 생겨요? 길이 생겨요. 길이 생겨. 그러면 자꾸 누가 기웃기웃 자꾸 주변 땅을 사. 그럼 전기 끌어다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전기가 전부터 하나씩 자꾸 와. 우리 집은 한 1km인데 한 10년 지났더니 전기가 와 있어. 그 전기를 끌어다 쓰려면요
1kg를 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 절대로 자연인이 되려고 하면 그런 깊은 숲속에 가지 마라. 예. 그랬더니 그저 무섭죠? 귀신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멧돼지가 나타나가지고 치면 어떻게 해요? 아유,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요? 여자도 있대요. 혼자 사는 여자. 그거 어떻게 살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 무서워요. 엄청 무서워요. 근데 저도 그런 질문을 했어요. 아, 형님 밤에 안 무서워요? 뭐가 무서워? 형님도 무서웠잖아요. 나도 처음엔 무서웠지. 그 왜 안 무섭냐고 그랬더니 야, 그분 말이 맞아. 어느 날 밖에서 세숫대야를 막 덩덩 발로 차더라는 거야. 심장이 막 벌렁벌렁벌렁 하는 거야. 그냥 알고 봤더니 고라니가 지나가다가 친 거예요. 어디서 뭐가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바람 부니까 지붕에 그 조금 뜬 거 있잖아요, 양철. 그게 다다다다다 떠는 거야. 알고 봤더니 별거 아닌 거예요. 자기가 두려움의 대상이 뭔지 모르니까 두려웠던 거예요. 산속에서 자연과 동기화되고 그 사실을 다 알게 되니까 이제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예.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뭐 사담입니다만 이제 한번 진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는 자연이다가 2012년 8월 22일 날 첫 방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왜냐? 여러분들도 대한민국에서 나는 한 번도 나는 자연이다를 보지 않았다. 없을 거예요. 왜냐? 하루 23개 채널에서 하루에 80회를 재방을 합니다. 지금 거의 700회가 다 됐어요. 그러니까 바로 누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재방료 많이 나오겠네. 많이 나오죠. 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 아마 느껴서 알겠지만은 한 번쯤은 무조건 봤잖아요. 지나가다가도 돌리다가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 이런 일이랑 비슷할 수도 있어요. 어머머머머.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저런 걸 먹어? 어머머머머. 저런 걸. 아이고. 고라니 간을. 아이고. 벌레를 왜 먹어?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일이. 뭐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갑자기 산에서 생활하는 사람을 보고 나는 자연인이다. 딱 제목을 포장지를 싹 갈아놨더니 그때는 우리가 자연인이 말한 걸 안 썼어요. 지금은 자연인이 보통 명사가 돼서 누구도 권리를 행사할 수가 없게 됐지만 자연인이란 말을 안 썼어요. 그러다가 나는 자연인이다 하니까 자연에 사는 사람이야? 그래? 뭐 하고 봤더니 막 빨개먹고도 나오고 고라니 간을 먹고 벌레를 먹고 멧돼지를 잡아먹고 뭐 돼지 껍데기를 먹고 뭐 별의별 게 다 나와요. 이거 제목을 그렇게 딱 해놓으니까 그럴싸한 거예요. 이게 처음에 기획을 해가지고 방송국이 이제 녹화를 다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제 결정이 났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만들게 된 거죠. 그 만들고서 딱 해서 첫 편을 시사를 하는데 첫 편은 이승윤 씨가 이제 갔어요. 그렇게 해서 방송에서 막 피디들이 편집을 해가지고 시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반반에 갈리는 거예요. 된다. 야, 이거 신선한데? 된다. 이거 된다. 보수적인 사람은 야, 이게 무슨 방송이야. 말 그대로 좀 심한 말로 하면 이거지. 거지 아니냐. 산에서 이게 막 다 찌그러진 냄비 그거 막 거기다가 닦아서 밥 해먹고 찌개 끓여 먹고 앉아서 먹고 이게 무슨 자연인이냐. 이거 안 된다. 그래가지고 만들어 왔잖아요. 내 편성을 딱 집어넣어야 그게 나오잖아요. 편성이 된다 안 된다 막 옥신각신 막 싸운 거예요. 그때만 해도 종편이 이제 시작 단계여가지고 종편이 시청률이 잘 나봐야 0.3이에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막 JTBC, 채널A, TV조선, MBN 막 4개 종편 채널이 막 개국을 알리면서 엄청나게 했는데 늘 제자리에 있었던 SBS부터 KBS 1, 2, MBC
이 4개 채널에서 사람들의 행동 반경은 1, 2, 3, 4 하다가 EBS까지 살짝 넘어갔다가 그냥 그러면 다시 내려오고 다시 내려왔다. 이게 기본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종편이 그렇게 4개 채널까지 오픈했는데 안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1년이 지나도 0.1, 0.2, 0.3 나는 자연이다를 딱 만들었어요. 나는 자연을 만들었는데 막 이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날 이제 저녁에 이제 나가야 되니까 편성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 편성을 두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나는 이거를 내보내야 되고 무슨 막 트럭을 몰고 가는데 안 됩니다. 무슨 막 트럭을 팍 진짜 이런 광경까지 벌어질 정도로 굉장히 옥신각신했던 거예요. 민감하죠. 시청률이 안 나오니까. 근데 어찌됐건 편성을 하고 약속이니까 편성을 했어요. 나갔죠? 그러면 이제 이 방송국쟁이들은 어떤 거에 이제 초점이 빡 올라가냐면 다음날 아침 7시 전에 나오는 시청률 그걸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담당자랑 막 반대했던 사람들이랑 막 받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받아 나왔더니 1%. 종편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랬더니 안 됩니다. 이게 방송이냐 이 새끼야. 너 임마 안 돼. 했던 사람들이 문을 박차고 딱 들어서 내가 된다 그랬지. 내가 된다 그랬잖아. MBN 전체가 다 내가 된다고 그랬지. 다 내가 된다고 그랬지. 물론 우려도 잘 되길 바라는 우려였기 때문에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정도로 이게 굉장히 사회 이슈가 돼버렸어요. 아웃도어를 좋아하고 캠핑을 좋아하고 워낙에 나돌아다니는 걸 좋아하는 거를 저는 이미 이렇게 취미 생활들을 너무 잘 알았어요. 네, 그때 이제 캠핑도 이제 서서 저는 이제 캠핑을 오래 했기 때문에 하여튼 밖에 나가 돌아다니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거를 안 그때 부장이 저를 보다가 그 나는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하는데 윤택 씨가 지금 딱인 것 같은데 딱인데 마침 그렇게 배구공학은 없어지고 저는 이미 픽업이 돼서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프로그램이에요. 하여튼 나는 자연이다는 그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나는 자연이다가 계속 1%가 나왔냐?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뭐 더 떨어지기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 시청률이 약간 조금씩 올라가요. 계속 1.1, 그다음 1.3으로 한 1년 2%가 나. 오, 난리가 났어, 난리가. 야, MBN에 자연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3, 4, 5, 6, 7.3까지 올라갔어요. 종편에서요 제작비 3천만 원 갖고 7%를 낸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윤택이도 잘했겠고 농담이고요.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 프로그램을 제가 항상 방송을 할 때는 항상 그런 마음가짐을 해요. 옛날에는 뭐 생각 없이 했는데 만약에 이 나는 자연이다에 나오는 주인공이 우리가 5명이다. 만약에 그러면 어느 프로그램 가도 뭐 10명 나오는 데도 있고 여기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이게 내 프로그램이 된다라는 생각. 10명 가운데 한마디 못하고 쭈삣쭈삣하고 자신 없이 뭘 하지 못하면 내게 못 돼요. 10명, 20명, 30명 나오는 데 있죠? 전쟁터예요. 한마디 더 하고 한마디 원샷을 더 받고 아니 한 컷을 더 받고 한마디를 더 하고 하는 것마다 재미없어서 편집되면 말도 안 되는 웃겨야 되고 튀어야 되고 독특해야 되고 경쟁입니다. 우린 그걸 전쟁터라고 얘기해요. 제가 아무리 여기 혼자 나오더라도요. 여긴 전쟁터예요. 이거를 내 프로그램으로 만들지 않으면요. 프로그램은 사라지는 거예요. MC는 교체되겠죠. 근데 내가 여기서 잘났다고 내 얘기를 하면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MC는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내가 0.1마디로 100마디를 끄집어내야 어디 사투리입니까? 끄집어내야 진정한 MC예요. 나를 보여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렇게 자연인이 주인공이잖아요. 자연인으로 사는 그 사람의 왜 자연인으로 사는지, 어떻게 들어왔는지, 무슨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앞으로의 희망은 뭔지, 바람, 계획, 나의 행복,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의 모든 것들을, 살아온 모든 일련의 이러한 내용들을 끄집어내야지만 프로그램이 사는 거예요. 나 작년에 내가 한겨울에 영하 뭐 5도인데 내가 입술을 했잖아. 에이 형님 저는 10도에도 했어요. 이게 무슨 MC예요? 나 잘났다고 하는 얘기지. 그죠? 아니 지금 주인공을 얘기하는데 주인공을 발로 그냥 꾹꾹 발라가지고 에이 5도, 에이 형님 5도는 아무것도 아니. 이런 MC가 아니야. 아니 형님 그 어떻게 그걸 해요? 정신력으로 하는 거지. 아이고 정신력이 어디서 나와요? 야, 내가 옛날에 뭐 이런 이렇게 끄집어내는, 나를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람을 보이게 자꾸 끄집어내는 나를 희생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이건 진짜 원래 얘기를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처음 입수할 때 저는 입수를 안 해봤죠. 이거는 진짜 그 형님도 안 해봤어요. 겨울에 안 해봤어요. 근데 냉수 마찰은 하고 그러는데 안 해봤는데, 제가 형님 한번 들어갈까요? 난 안 해봤는데 형님 저희가 뜨거운 물 준비하고 타월이랑 탁 나왔을 때 문제 없도록 탁 하고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자신감을 계속 심어줬더니 뭐 어차피 뭐 겨울에 냉수 마찰도 하고 그러는데 못할 게 뭐 있어. 그 대신 형님 처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늘 하는 것처럼 자신감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냥 막 들어가서 막 으아 막 동생 들어와 으아. 그래서 그때 막 처음 제가 그럼 우리 나는 자연이다 한번 외쳐볼까요? 나는 자연이다 했더니 이미지가 빡 바뀐 거예요. 어우 겨울에 막 얼음물에 들어가고 막 이런 그 이미지가 팍팍 바뀌는 거예요. 자연인만의 아이덴티티가 하나씩 생기겠지. 계속 딱딱 하나씩 생기면서 프로그램이 발전을 해서 그렇게까지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세상에 이런 일이가 됐으면 그냥 그러한,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이제 6시 정도, 6시 내 고향 뭐 그런 데서 그냥 한 꼭지로 3분에서 5분가량 하고 지나가는 프로그램으로도 사양될 수도 있었죠. 하지만 이 사람들의 진정성을 끌어내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울이고 우리도 꿈꾸는 이 사람의 일상생활을 엿보고 그거를 보면서 힐링을 하니까 이렇게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연인이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근데 자연인이 이렇게 탄생을 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승윤 씨 고라니 간 먹죠. 썩은 생선 대가리 카레 먹죠. 귀뚜라미, 곱등이 볶음밥 드셔보신 적 있어요?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볶음밥을 해주겠대요, 형님이. 그래서 볶음밥 좋죠. 막 그래서 채소는 산지직송 다 1m잖아요. 얼마나 신선해요. 그거 막 당근, 뭐 있는 거 없는 거 막 다 나물 같은 거 막 썰어다가 막 밥 볶고 그러는데 밭에 가가지고 양파만 그 자루 그 있잖아요. 큰 거를 막 풀에다가 막 이렇게 하고 막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막 거기 이제 온갖 벌레들이 다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제 귀뚜라미도 있고 곱둥이가 뭔지 아세요?
곱등이라고 절지류입니다. 걔는 귀뚜라미처럼 생겼는데 귀뚜라미보다 색깔은 좀 옅은데 등이 동그랗게 이렇게 굽었어요. 곱등이. 그래서 곱등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줄무늬가 이렇게 있어요. 절지류가 뭐냐면 절지류에는 뭐가 기생해요? 연가시. 사마귀 뱃속에 그 사마귀 똥구녕을 막 이렇게 물에다 담그면 연가시가 쫙 나와요. 잠자리, 절지류죠? 잠자리에도 기생하고 곱등이에도 연가시가 기생을 해요. 그 안에서. 연가시의 습성이 뭐야? 척수를 통해서 뇌를 조정해가지고 개를 싹 다 빨아먹고 죽을 때 얘의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지가 이제 얘 몸이 숙주가 더 이상 못 살 때 뇌에다가 조정을 해서 물가로 가서 죽으라고 해가지고 물가에 딱 가면 물에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영화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 원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연가시가 있어요. 근데 곱등이를 저는 몰랐어요. 이게 곱등인지도 몰랐어요. 우리가 보통 촬영을 하면 거의 한 달 정도 있다가 3, 4주 그 사이에 이제 방송이 나가거든요. 편집을 하고. 의사 형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형, 야, 너 지금 곱등이 먹었더라? 곱등이가 뭔데? 너 먹은 거 그 귀뚜라미랑 옆에 있는 그게 곱등이야. 찾아봐. 그래서 찾아봤더니 절지류에다가 연가시가 기생을 하고. 갑자기 막 둘이 내가 먹은 게 그거야, 형? 그래, 그거 먹으면 안 돼, 임마. 생걸로 먹었어? 아니, 생건 아닌 것 같은데. 처음에 무슨 주전자에다가 물을 끓이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이 벌레들이 튀는 소리였어. 따당 따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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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거를 볶아가지고 볶음밥 위에다가 얹어준 거예요. 그것도 아주 정갈하게 이렇게 서로 마주보게. 한 12마리가 서로 마주보게. 원탁 회의하는 것처럼. 야, 나 그걸 먹는데도 너무 싫었는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구충제 같은 거 먹어라. 근데 이제 다행인 거 꼭꼭 씹어 먹었냐? 그래서 아니 막 먹었죠, 형. 그랬더니 위액으로 소화가 됐으니까 다행인데 잘못하면 큰일 난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알았죠. 근데 제가 먹은 게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처음 마주했던 아주 기가 막힌 애벌레가 있어요. 우리가 아프리카 같은 거 무슨 다큐멘터리 보면은 막 발로 막 이만한 나무를 막 팍팍 쪼개고 막 주먹질하면은 그 썩은 엄지 손가락만한 막 애벌레가 막 이러고 나와요. 그러면 걔네들은 그걸 딱 잡아다가 앞에 이가 있거든요. 딱 대면 콧물처럼 쭉 떨어지는데 그거를 딱 해가지고 쫙 먹으면 따봉 이러잖아요. 근데 이게 단백질이 엄청 고소하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 모양과 과정과 똑같이 저를 소나무 썩은 거에서 막 비비더니 그러니까 우리나라 건 한 새끼손가락만 해요. 이 꿈틀꿈틀거리는 노란 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딱 잡더니 그 이빨을 딱 잡고 딱 빼니까 코처럼 쭉 늘어지는 게 나오는데 딱 더 푸더니 다리가 막 이렇게 달렸어. 여기에 이미 코가 흘렀어. 길어, 꿈틀거려, 잡았어, 팽팽해. 먹으라는 거예요. 형 이거 왜 먹어야 돼요? 아니 먹어봐. 좋아, 먹어봐. 어디 좋아요? 정력이 좋아. 그런 건 아니지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생각이 여기서부터 여기로 지나간다면 한 2시간 지나가는 듯한 느낌인 거예요. 이걸 내가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카메라는 나를 다 쳐다보고 있고 PD는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쳐다보고 있고 형님은 내 앞에서 지고 있고 어차피 이게 지나가야 다음 달 입금도 되겠구나. 금융치료는 받아야겠고 그래 아들아 여보 내가 이걸 먹어야 삽니다 하면서 이거를 내 눈앞에 마주하는데 여기서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걸 잡아가지고 손에서부터 기분이 나빠요.
근데 이게 입으로 들어가기까지 막 제 이성과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입 안에 이게 들어가는데 여기 좀 참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이와 이 사이로 이걸 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짝 탱탱하게 잡는데 얘가 반응을 해. 이렇게 반응을 해. 근데 씹으려면 얘를 터진다는 걸 알 거 아니에요. 몇 번을 이에 힘을 주는데 힘이 안 줘져. 아유 하는데 막 꿈틀거리다가 아유 모르겠다 하고 탁 터뜨렸는데 집이 쫙 터져. 벨벨벨벨벨벨벨. 무슨 흙맛 같으면서 흙맛이 이 껍질이 으석으석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것도 땅콩향 같은 게 나더라고요. 네. 그 단백질 그 즙 있잖아요.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역해. 알고 봤더니 똥을 안 떼준 거야. 뒤에 똥을 떼줘야 되는데 똥을 안 떼줘가지고 냄새가 자꾸 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씹어가지고 뭐 삼켰잖아요. 아유 정말 난 그게 한 열흘 걸린 느낌이에요. 그걸 먹는데 어찌됐건 그런 걸 먹으니까 또 각인이 되고 한 번은 장수풍뎅이 애벌레를 그 두엄 같은데 그 나무 썩은 데를 펴니까 막 수십 마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잡아다가 기름에다가 그냥 딱 던지니까 기름에 막 튀기는데 냄새가 얼마나 그 누린내하고 구렁내하고 아가리 똥내 같은 그 막 누린내 막 똥내 같은 게 막 나는데 그거를 해가지고 건져가지고 튀긴 걸 막 주는 거예요. 와. 근데 그 형님이 하는 얘기가 잘못 튀겼네. 여기도 똥을 안 빼고 튀겼어. 이 절반 거의 3분의 2가 똥이에요. 그 대신 이제 나무를 갉아먹어서 좀 덜하긴 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액체, 시커먼 액체가 그걸 딱 뜯으면 새카맣게 무슨 먹물처럼 나와요. 냄새 안 좋아요. 근데 그거를 튀겼으니 얘네들이 이 기름에 전체에 퍼지면서 말하자면 바지락 칼국수를 시켰는데 하나가 안 열려서 탁 열어가지고 흐트렀더니 뻘인 거예요. 그러면 못 먹잖아요. 그랑 똑같아요. 와, 그거를 먹으라고 했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먹었죠. 먹고 동생 이거 점심 대신 먹는 거야. 하나 더 먹어. 형님 저는 배부릅니다. 못 먹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형님 근데 이걸 왜 먹어야 돼요? 그랬더니 단백질 최고라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단백질이 모자라 보여요. 전 햄도 먹어요. 소세지도 먹고 줄줄이 비엔나 소세지 몸에 안 좋은 것도 다 먹고 다니는데 뭔 단백질이 모자란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픈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장수풍뎅이가 누구한테 뭐 어떻게 들었는데 효과에 좋더라 자기 몸에. 그럼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먹어야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 부모, 아들, 딸 이 사람들하고 내 평생을 같이 하기로 해서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50밖에 안 먹었는데 아파서 죽게 생겼다고 쳐봐요. 근데 애벌레가 답이래요. 만약이에요. 만약에 애벌레가 답이래요. 죽으라고 먹겠죠. 그 사람한테는 약인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되고 이 사람에 대한 삶의 의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또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자연에 살다 보면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주어진 프로젝트고 내가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 궁금해지게 왜 이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까? 이 산에서 개개인들의 생각이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인하면 뭐 아파서, 뭐 사업에 실패해서, 사람한테 배신당해서, 뭐 또 이혼당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가 이제 많이 있는데, 자연이 너무 좋아서 들어오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이제 각인이 되다 보니까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자, 아픈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근데 왜 자연에 가서 이 아픈 사람이 다 나았을까? 그거는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나은 사람이 TV에 나왔잖아요. 근데 다 나은 사람이 어떻게 TV에 나왔냐? 살아있으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가서 돌아가신 분은 못 나오죠. 예, 어찌됐건 간에. 자, 그 이 사람이 왜 살았냐? 패턴을 이렇게 보잖아요. 산을 찾았어요. 그럼 자기가 이제 텃밭 같은 걸 일구겠죠? 그럼 뭐 해야 돼요? 일단 뭐 텃밭 얼마나 할 건지 걸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재봐야 될 거 아니에요. 땅, 그죠?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드럽게. 네. 골막 만들어야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모종을 사던 파종을 하던 쭈그려 앉아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어나, 앉았다, 일어났다. 자, 운동 돼요. 또 물 떠와. 물 떠와서 물 줘야죠. 물 한 번만 줘요? 여러 번 줄 거 아니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해 뜨기 전에 물 주고, 또 해지면 저녁에 또 물 주고, 그러면 또 얘가 또 잘 자라나 나와보고. 그럼 거기다 뭐야? 고추 모종이면 고추대도 하나 심어줘야 되죠. 뭘 하나 묶어줘야 되죠. 그럼 나머지 시간에 뭐예요? 약초 캘 때는 약초 캐러 가야 되죠. 자꾸 움직이고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 잘 깎아진 푸른 잎들이 가득 찬 깨끗한 이 아름다운 풍광, 그러면서 거기서 자꾸 앉았다 일어나서 내가 해먹을 밥, 채소들, 약초들, 이거 뭐예요? 결국엔 내가 움직여서 채취를 하고 내가 밥을 해먹고, 뭐 우리가 흔한 대로 조미료 많이 넣어서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된장, 뭐 고추장, 고춧가루, 영 입맛에 안 맞으면 라면 스프. 뭐 개인적인 취향입니다만 어찌됐건 간에 그런 일들을 자꾸 해요. 근데 자, 우리가 텃밭에 고추 하나만 심어요? 봅시다. 자, 고추, 오이, 토마토, 그렇지. 자, 상추, 가지, 뭐 이런 것만 무지하게 잘 자라죠. 또 마늘, 또 뭐 있어요? 뭐 당근도 심을 수도 있겠죠. 예. 그다음 호박, 그렇지. 호박 그냥 심어놓으면 막 주렁주렁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또 감자, 고구마, 옥수수, 뭐 쪽파도 심을 수 있고, 부추도 심을 수 있고, 뭐 삼채도 심을 수도 있고. 뭐예요? 겁나 많아. 바빠요.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계절별로 뭐 하면 수수해야죠. 갖다 해먹죠. 누구 나눠줘야지.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할 일이 많다니까요. 그렇게 살다 보면 약초도 캐러 가고, 또 버섯 날 땐 버섯도 따려고 새벽같이 올라가서 송이버섯도 따고, 올라갔다 오면 당연히 건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패턴에 의해서 깨끗한 공기와 깨끗한 물, 맑은 물, 돌아보면 다 아름다운 풍광, 피톤치드, 이런 데서 내가 사는데 어떻게 안 건강해질 수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채소,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 있어요.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가 키운 상추인데 약 하나 안 주고 유기농이요. 제일 맛있어.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심은 사람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나는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맛있고 얼마나 몸에 좋은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얘기를 한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러면 좋은 건 나만 먹어? 사랑은 주는 거니까. 베풀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유, 상추 지난주에도 주셔서 이만큼 있는데요. 아유, 더 먹어. 나도 어디다 갖다 줘야 돼. 나도 처치곤란인데 계속 줘. 가지는 막 이만해져서 와. 오이도 막 녹아 막 이만해져서 오고. 그죠?
그런 거 받아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한 삶을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연인들은. 그러니까 자연을 좋아하게 되죠.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느끼고 체험을 했을 때 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지만 진짜 자연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하게 돼서 거기에 살게 되고 부인을 좀 오게 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화장실. 여자들 화장실 민감하죠. 아이고 갔는데 구더기가 막 냄새. 그 누가 가고 싶겠어요? 여자들은 일단 화장실을 깨끗하게. 그러면 화장실은 어느 순간부터 막 고쳐. 그러면서 뭘 하느냐? 주변에 막 꽃을 심고 꽃을. 상추 뭐 이런 거 있으니까. 그럼 여자들이 와서 어머 꽃이 너무 언제 이런 거 심었어 또 여보 뭐 하면서 막 꽃 하다가 막 깨끗한 상추 오이 막 이런 거 먹으면서 어머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화장실 가는데 깨끗해 어머 일주일에 한 번 오던 사람이 또 둘러보러 또 오고 그러면은 뭘 해야 돼? 주방을 그냥 깨끗하게 뭔 요리를 하면 설거지를 할 수 있게 깨끗하게 그다음에 잠자리도 깨끗하게 해놓으면 나중에는 아 여보 나 이제 병 다 난 것 같은데 내려갑시다. 아이 어떻게 내려가? 이렇게 좋은 데로 어떻게 내려가 여보? 안 돼. 왜? 엄마는 아까도 얘기했죠. 좋은 거 있으면 줘야 되잖아요. 내가 키운 게 이게 제일 맛있어. 약 하나 안 줬어 유기농이야. 그거에 빠져서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저는 어느 날 야 자연이 이렇게 좋은 거야. 자연이 너무 좋아. 갈 때마다 풍광 너무 좋고 이런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것을 내려놓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힘들거든요. 힘들어요. 내 거 하나 덜어주는 거 에이 못해요. 당장 자 5만 원씩만 걷어봐요. 왜 안 걷어요? 못 걷잖아요.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왜 내놔요? 이유도 없지. 그죠? 안 내놓는단 말이에요.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내려놓는 연습을 계속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가야 될 것들이 뭔지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같아요. 결국 내가 돈이 100억 있었어. 난 기사도 있었어. 그랬는데 다 탕진하고 나서 내가 산에 죽으려고 들어왔는데 어떻게 살게 됐어. 왜? 너무 행복하니까. 근데 그러면 형님 100억이 넘게 있어서 회사도 크게 하고 기사도 있고 맨날 좋은 음식 술 먹고 접대하고 했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십니까? 당연하지. 나는 나에게 그러한 시련이 없었으면 지금처럼 이러한 행복을 느낄 수가 없었어.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결국 다 내려놨을 때 진정한 행복을 느꼈다는 얘기죠. 예. 자, 걷어봐요.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관계든 재물이든 명예든 모든 어떠한 것들이든 자기가 순수하게 내려놓고 진정으로 그런 거에 욕심을 그게 결국 욕심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욕심을 내려놓는 방법이 어떤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떠한 일이 꼭 닥쳐서야 내려놓는다기보다는 그러한 뭐든지 뭐 노력해야지만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지만 우리가 열심히 하면 다 내려놓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이 아주 좋은 명언을 해주셨어요. 뭐냐면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에 결과가 없다라는 거죠. 열심히 노력해야죠. 노력해야지만 얻는 결과니까 노력하지 않고 결과를 바란다는 건 절대 잘못된 거라고. 시간이 이제 많이 지나서 할 얘기가 한 2시간 정도 더 있는데 여기서 각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나다가요. 혹시라도 제가 먼저 인사 안 하면 제 아픈가 그렇게 보셔도 되고 혹시라도 인사하면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한번 봤잖아요.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제가 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윤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